안녕하세요. 델타원입니다. 2020년 9월 2일 수요일 글로벌 금융시장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 생각이 나는데요.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료 직원이 특정 상황에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죠. 대적중!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엄숙한 금융시장에서 무슨 저런 경박한 말을 하는 겁니까? 자중하세요. 라고 말하곤 했는데요. 그 단어에 대한 불쾌감보다는 그 직원이 시황이 유난히 바이어스가 강했기 때문에 이 유들유들한 시황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박탈감을 안겨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맞췄다 그래서 대적중 하는 날이면 다른 사람들은 내일 이럴까 저럴까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다음날이 어떤 시장 흐름이 자기에게는 와닿지가 않았던 거죠. 어쨌든 그 직원이 대적중을 외치는 날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혹여 외치다가도 뭔가 이상하게 꼬여가면 이 30대 중반이 다 큰 어른이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에이 육두문자 육두문자 외치면서 마우스도 막 집어던지고 했었죠. 시장은 이 S&P 중심으로 오늘 폭등을 했는데요. 전일 제가 S&P 롱을 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중 외칠 수 없는 이유는 시장이 상승할 때 그야말로 선열이 낭자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릴까요? 자, 트레이더가 전하는 생생한 글로벌 금융시장 리뷰 귀 쫑긋하시고 들어갑니다. 먼저 아시아 시장 볼게요. 전일 미국 지수들이 상승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상황에서 아시아장 시작하면서 미국 지수 선물들이 또 전산장에서 롱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케이나 홍콩 하다못해 코스피마저 정말 더럽게 약세였죠. 그나마 니케이는 막판에 올랐고 또 유럽 세션이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 후에 크게 올랐는데 장중에는 무슨 50펀드 붙여놓은 것처럼 아니 록타이트 501 붙여놓은 것처럼 거의 2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장중 내내 비리비리했습니다. 보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죠. 어쨌든 코스피도 쭉 눌러놨다가 오후 들어서 간신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홍콩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수가 여기서 더 빠지기보다는 이 커버링이 좀 들어오면 그간 밀린 것 싸그리 폭등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길 아시아장 롱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참고로 외국인들이 아시아 비중 축소가 최근 아시아장이 부진 사유라고 하는데요. 오늘 미국 시장에서 이 시클리컬 매수가 들어왔죠. 그런 거 보면 이 단기적인 커버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볼까요? 어제 미국 시장이 저렇게 강세로 끝나면서 오늘 유럽이 위로 돌면 크게 돌겠다 싶었는데 아시아 세션 내내 닥스 지수가 강하게 움직이다가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아주 그냥 스트레이트 초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유로가 전일 음봉을 크게 얻어맞고 또 오늘 약세로 끝나면서 수출주 중심이 독일 증시가 폭등을 했는데요. 어제 ECB 측에서 1.20의 그 돌파를 했는 거를 좀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구두 개입을 했었죠. 이 구두 개입이 어제 시장에 약발이 먹혔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됐고 그리고 또 오늘 또 내려올 만큼 빠르게 내려와서 여기서 또다시 이젠 더 밀어버릴까 뭐 그런 상황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밀렸고요. 그래서 유럽 증시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오늘까지 내려온 거는 너무 빨리 내려온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추세선이 나오는데 이 추세선을 깨기에는 모멘텀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때 트레이딩 기회가 생깁니다. 이 그냥 숏을 보면 뭐 아주 아래로 크게 열려 있으니까 대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채널이 확장 삼각이 될지 아니면 그냥 상승 채널일지 아니면 채널이 아니라 그냥 위쪽에서 한동안 박스권을 그릴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은 상승 채널로 두고 하단에서 선물 매수를 쌓거나 아니면 선물 매수에다가 외곽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그 9월물 이 통화시장 만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점 감안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달러가 한 번에 급등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유럽 채권 같은 경우에 전일이 이어서 또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젠 채권 시장이 이 말로는 뭐 일드 커브 컨트롤 이건 뭐 한참 나중에 생각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미 일드 커브 컨트롤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이거 과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자꾸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물은 그대로 있는데 이 장기물은 지난 잭슨홀 연설의 영향을 싸그리 도루묵으로 쳐놨습니다. 근데 참 웃기죠? 이 잭슨홀 연설 이후에 장기채가 확 빠졌다 다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수는, 그러니까 주가 지수 말이에요. 뭐긴 뭐예요? 계속 상승이지. 정말 엄청난 유동성입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 볼까요? 유럽 세션에서 유로가 전일에 이어서 추가로 약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가 폭등했다고 했는데요. 미국에선 두 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었죠. 첫 번째로 이 유럽 세션에서 유로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는 유럽 세션에서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거의 버텼다라고 봐도 되고요. 그런데 미국 시작하면서 골드가 1950달러 아래로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골드가 부러짐과 동시에 나스닥도 좀 부러졌다. 특히 나스닥이 소위 이제 버블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종목들, 테슬라 이런 것들 같이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러지면서 커머디티 쌍들도 싹 부러졌습니다.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기술적 흐름 잘 맞는데 이런 거 오늘 강하게 부러졌고요. 그리고 기름도 커머디티 부러지는 것에 동참해서 처음에 좀 부러졌는데, 그런데 이제 원유 재고 발표되는 날이죠. 제법 감소한 걸로 발표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반등 나왔다가 그걸 또 한 방에 깼죠. 그래서 오늘 간만에 3.3%짜리 마이너스 3.3%짜리 깔끔한 효봉이 나왔습니다. 참 오랜만에 기름이 이 꼬리 안 달고 큰 꼬리 안 달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 아래쪽이 더 열려 있을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장기평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게 금방 이 아래 금방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구 부러질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10월물 텍사스 기름 롤오버가 조만간 있으면 찾아오죠.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따주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따주기가요? 이 위로든 아래로든 매수 매도 따라가면 죽는다. 그래서 따주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거는 그냥 슬랭이고요. 통화와 커머디티는 대강 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나온 지표들 영향이 있어서 그런 거냐? 뉴스에서는 ADP 고용 보고서가 증가는 했지만 기대만큼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좋았다 시장. 그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요. 그냥 커머디티는 유로 약세가 나오면서 골고루 빠졌다. 그리고 그것이 유럽 세션에서는 안 빠지다가 미국 세션에서 유로가 추가로 하락하면서 같이 빠졌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엔화는 생각보다 안 빠졌어요. 이것도 한번 좀 재밌게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면 유로엔이 오늘 0.28%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장이 어쨌든 그 리스크 오픈 아니다, 리스크 온 상황이다 라는 거, 특히 증시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좀 재미있었던 게 이 미국 현물장 시작하면서 나스닥을 포함해서 3대 지수가 모두 이제 갭상승 출발을 했다가 장 시작하자마자 나스닥이 제법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첫 봉을 아래로 되게 세게 깐 다음에 반등이 나왔는데 그 30분 봉 반등을 차례차례로 아래로 다 뭉개버렸죠. 그래서 오늘 최소한 오늘 행잉맨 캔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큰 음봉 나올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웬걸 반등이 엄청나게 크게 나왔죠. 또 반등 나온 자리도 5일선입니다. 그래서 5일선 딱 찍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 반등을 제가 이게 반등이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또 그냥 기간 조정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오늘 초반에 하락을 할 때 테슬라만 하락했어요. 애플이랑. 근데 애플과 테슬라가 어쨌든 이번에 스플릿 이슈가 있으면서 개인들이 많이 샀다가 그냥 팔은 거라고 봅니다. 기관들도 좀 팔았고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클리컬 매수가 들어오니까 다른 더 좋은 매수처를 찾아서 걔네들을 좀 줄여놨다, 그 정도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간 좀 덜 갔던 기술주들이 오늘 뒤에다 다 강하게 갔고, 또 나머지 종목들도 너무 좋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S&P가 이틀째 이제 콜옵션이 폭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나스닥 많이 밀릴 때 S&P는 거의 밀리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계속 변동성이 안 죽었죠. 아마 파생을 잘 모르는 애널리스트들이 변동성 상승은 이퀄 지수 하락, 이런 공식을 이번 기회에 다 집어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기사 시장이 그렇게 단순한가요? 아무튼 오늘도 S&P는 장중에 계속 강세를 보이다가 장마감 1시간 남겨놓고 위쪽으로 마구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콜옵션의 커버링이 강하게 들어왔죠. 다행히 4시 50분에는
이익 실현성 시장가 매도가 막 나오면서 윗꼬리를 좀 달아놨습니다. 내일까지 상승하면 S&P는 대강 상승이 좀 마무리되고 기간 조정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제는 좀 정리 모드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장을 총평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주도주가 크게 밀리지 않고 그간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오기 시작해서 미국 증시는 한동안 계속 탄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주도주들이 이 마켓 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다른 것들이 올라오고 기존 주도주들이 좀 약해진다면 어쨌든 증시가 지수가 상승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매수 탄력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지수는 밀릴 때마다 매수로 보는 게 맞는 거고요. 또 오늘 증시 현황판 보면 다우 종목들 거의 다 올랐죠. 산업재, 소비재, 금융섹터, 제약바이오 싹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 커버링 나온다는 거, 그런 거 좀 계속 유념해 두셔야겠습니다. 이 서두에 언급했던 그 대적중 외치던 직원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겠는데요. 제가 뭐라 해도 당연히 씨알 안 먹히죠. 또 저도 뭐라고 강하게 말할 권리도 없고요. 그냥 이 트레이더들이 별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참 저도 별난 행동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누구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대적중이 그리운 하루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쉐린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쉐린 대적중한테 한마디 해봐. 대적중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